윤석열이 구속을 앞두고 급하긴 했나 봅니다. 되도 않는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애초에 계엄 자체가 미끼였다는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300억 내란 특검, 532억 윤건희 순방, 어느 예산이 더 쓸모있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명년기를 펼쳤습니다. 야권의 내란 특검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친구 윤석열 생각에 울먹거린 겁니다. 언제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낯두껍게 다니자라더니 극렬 지지층에게 봐달라는 듯 눈물 흘릴 뻔한 연기까지 한 겁니다. 공무원 인사청탁 의혹으로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멸칭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기자 합격은 권성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내란 특검에 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의 내용을 뜯어보면 윤석열의 내란 동조한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내란의 힘답습니다. 특검을 통해 내란 잔당 세력까지 모두 찾아내서 처벌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이미 구속돼 기소된 군경지휘부는 들켰으니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꼭꼭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특검 뭐하러 합니까? 어쩌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폭거를 수서 대성으로 삼고자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권성동은 특검 예산 300억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윤건희 부부가 책정된 예산 다 쓰고도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끌어다 해외 순방에 쏟아부은 532억 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산이 해외 순방 낭비한 예상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드는 돈이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 예산이 아까운 이유는 특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이 임박했으니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 특검을 피할 수는 없고 내란 잔당 수사는 막아야겠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축소한 무늬만 특검을 만들려고 하니까 치졸하게 돈 얘기를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그런 얄팍한 술수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제대로 된 내란 특검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겁니다. 인권위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은 아니죠, 위원장님? 원칙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자를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위원장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권법이나 인권조약이 힘있고 인기 있는 자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아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없습니다. 인권위가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뉴스만 검색해 보셔도 불과 며칠 전에 경기도 양주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4명, 또 얼마 전에는 창원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었고요. 불법 촬영물로 인격이 말살되는 여성들, 20년째 몸에 쇠사슬 묶는 장애인권 운동가들, 학대와 가혹행위 호소하는 보호시설 청소년들, 인권위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인권 문제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
저는 이런 사례를 국내는 물론이고 동서고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하는 권고안, 이 내용 읽어보고 결재하신 거죠? 상정을. 네. 권고안의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하라.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하라. 탄핵 심판 절차 정지 검토하고 180일 얽매이지 말고 천천히 심판해라. 체포 구속영장 청구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석 허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라. 불구속 수사하고 영장 청구 남발하지 마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 권고한 내용은 누구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거기에 뭐 이것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거기에는 뭐 피고인의 인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피의자겠네요. 피의자나, 윤석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으로 우리 보입니다. 헌법적으로는 뭐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다 인권의 보호 대상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인권위가 지금까지 약자들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1급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구치소에 계속 구금하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 유지조차 어렵다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고 검찰이 그 권고를 수용한 적이 있고요. 2014년에도 고교 특수학급 재학 중인 지적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미성년자 조사할 때 욕설하고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경찰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인이나 소수자와 같은 약자에 대한 수사 말고 대통령이나 장관급 공무원에 대한 수사, 징계 절차에서 인권위가 이번과 같은 유의 권고를 낸 적은 없죠?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요. 외국에도 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냐면은 우리가 흔히 인권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등함을 강조하는 거는 스스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약자들이 동등해지기 위해서 그 동등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인 권력과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또는 저명인사가 나도 일반 시민이나 약자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해달라. 인권위가 나서서 이 권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는 인권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오히려 권리를 독점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자에게는 관대하게, 강자에게는 엄정하게, 이게 법의 정신이고 인권의 정신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촉구하는 이 권고안도 약자에게는 관대하게, 강자에게는 엄정하게 이 정신이 반영된 것인가요? 네, 앞으로 그거는 우리 인권위에서 논의해서 그 결정이 나갈 겁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합참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5.16이나 12.12 군사반란으로만 계엄을 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계엄사령관에게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합참 2023년 계엄 실무 편람에 보면 계엄 지역 내 육해공군 부대에 대하여 계엄사령관이 작전 지휘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전 지휘권이 없다. 왜냐하면 계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에 있는 것이지 작전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국군조직법 9조 합참의장의 권한,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한다. 여기서 작전부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곳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법령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이전은 물론이고 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합참의장님이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합참의장님께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님의 단독 전투 여단 이상이 이동할 때는 저도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동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장관님이 지휘하고 있을 때. 장관은 지휘 감독권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합참의장님이 행사를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군령에 대한 것은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에서 직접적으로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에 대해서는 네. 네. 그
그러면 12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는 계엄 직후에 부대별 작전들이 하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당일에는 계엄 선포 이전 시간부터 이미 특전사와 정보사가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합참의장님 이와 관련돼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에 특전사와 수방사 등의 작전 부대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이동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하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날 이렇게 합참의장님께서 작전 지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사와 특전사는 저희 작전 지휘권에 있는데 나머지 부대는 저희 작전 지휘권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방사하고 특전사의 작전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거는 23시 49분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 작전을 시행할 때 당시에는 합참의장님께 작전 지휘권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휘하신 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이 계엄 선포 이전 그리고 직후에 이뤄졌던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는 합법적인 군지휘 체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였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용희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선호 대행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계가 쇠파이프를 든 조폭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특전사, 수방사, 군부대를 동원해서 했습니까? 현재는 군부대가 그 관련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처벌한다. 앞서 오전 합창의장님과의 질의에서 당시 지휘관들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도 합참의 통제를 벗어나서 작전을 펼쳤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의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히 국헌문란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12.3 내란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들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에서 좀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아마 그런 전체적인 정황들이 수사에서 아마 정확히 파악이 될 거고 거기에 합당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란죄로 기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형법의 1차 유권 해석 기관인 국방부에서 관련 내용들 검토하셔서 좀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행님,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댓글부대로 활용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33조에 따라 공범관계면 민간인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이 민간인 신분의 군사반란 가담자들에게도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직무대행님, 이번 12.3 내란이 쿠데타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인 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12.3 내란의 수괴와 주요 부역자들에게 이 군사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친위 쿠데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 깡패 따위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뿐만 아니라 친위 쿠데타에서도 군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인 내란에 가담하면 그것은 군사반란이다. 이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호 대행께 한 말씀 드립니다. 대행님께서 4년 전까지 지휘했었던 수방사가 지금 12.3 군사반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일당이 탱크를 몰고 서울로 올 때 끝까지 저항했던 그 자랑스러운 장태환 장군의 수방사가 이번에는 쿠데타의 주역이 된 겁니다. 대행님께서 사령관일 때 일했던 간부들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군사반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잘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국방부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이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관련 기관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수방사령관을 했고 수방사가 여기에 관여돼 있고 저도 참담합니다. 또 관여됐던 우리 장병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장병들이 크게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또 부여된 기간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